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5일 토요일 밤 9시 30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일 방송을 지금 3달째 연속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깨기는 좀 어렵고 해서 크리스마스기도 하니까 간단하게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모두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제가 매주 토요일에 이렇게 Q&A를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식 스터디방에서 질문을 하신 분도 있었고 특히나 저도 같은 상황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타기, 손절, 그리고 그런 물타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시기에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저의 간단한 생각을 좀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돼야 될 부분은 테마주는 사실은 물타기 대상은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항상 제가 그래서 급등주들, 테마주들, 그다음에 실적 있는 테마주들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당연히 우량주면서 테마가 붙은 것들,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라든지 최근에 나노신소재라든지 이런 2차 전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많죠. PSK, 대덕전자 이런 것들 제가 선호를 하는 섹터들, 심텍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실적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재료가 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증설 이슈라든지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 발표라든지 또는 대외 환경이 좋아진 것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다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잘 나왔다든지 엔디비아가 급등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실적과 더불어서 붙는다면 그런 것들을 가장 저는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사실은 그런 종목들은 언제 매수를 하더라도 결국엔 탈출할 수 있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회사에 굉장히 유보율이 낮거나 부채율이 높아서 유상증자라든지 또는 특허권 침해라든지 소송에 진다든지 TSK 같은 경우 소송에 져서 그 이후로 이제 좀 흐름이 꺾였죠. 어쨌든 그런 대형 악재 제외하고는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지, 우리가 예금을 1년 단위로 예금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엔 6개월, 1년, 1년 반 지나면 당연히 저는 탈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기회비용이죠. 우리가 돈이 많으면 돈이 한 10억 있으면 이 종목도 사고 이 종목 물려도 그냥 기다리면서 저 종목도 사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대다수고, 특히나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대다수가 시드머니가 적은 분들이 많죠. 직장인 투자자들, 그다음에 20대 30대가 많기 때문에 5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 정도 CD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내가 삼성전자에 물렸다.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10개월째, 11개월째 고생을 하고 있고 남들 다 수익을 낼 때 본인은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물타기도 아무 때나 물타기를 하거나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냥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고점 대비해서 한 15%, 20% 이거 할인이네 이래서 물타기를 하면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2배로 물타기 한 만큼 더 2배로 손실도 보고 그만큼 더 기회비용을 더더욱 잃을 수 있다. 탈출은 2년 뒤, 3년 뒤에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주식 토론방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HMM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10년 전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한 5분의 1 토막이죠. 그렇다면 HMM을 한 5년 전, 10년 전에 사셨던 분들은 여전히 지금 몇 년째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고, LG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제가 수많은 사례들을 강의 시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12년, 13년 이때 샀으면 한 9년 정도 물렸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 이제 애플카 이슈들 발생하면서 급등을 하면서 탈출을 하게 되는, 8, 9년 동안 사실은 대부분 손절을 하셨겠죠. 손절을 했겠고 아니면 반토막 났을 시점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시총이 큰 기업들마저도 그런데 과연 테마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물타기가 거의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 물론 테마주에서도 섹터가 돌아오는 것들이 있죠. 대선주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 번씩은 그래도 기회가 오겠고요. 그나마 이제 대선주로 편입이 된다면,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사실은 평생 탈출이 불가능한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려도 걱정 없는 주식들을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던 2주 전부터 많이 강조했던 로봇주 같은 경우도 로봇에 대한 테마가 지금 물론 2주 동안 거의 한 100% 가까이 상승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조정이 필수죠. 당장 다음 주에 화요일, 수요일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로봇이란 섹터, 항공우주란 섹터, 반도체란 섹터들은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를 좀 우선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은 설사 테마성이 강하다고 해도 실적이 없다고 해도 결국엔 언젠가 신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마주에 설사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한 미래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재료가 앞으로도 또다시 발생할 종목에 투자해야만 탈출할 수 있다라고 일단 정리를 드리겠고요. 오늘은 저도 오랜 기간 동안 물려 있었던 삼성전자 사례를 그 대표적으로 가져왔는데 당연히 LG전자든 두산 퓨어셀이든 SK든 뭐 하나솔루션이든 1월 달에 굉장히 핫했었던 종목들, 작년 11월부터 1월 달까지 급등했었던 종목들은 12월, 1월에 투자를 했었다면 거의 90% 이상은 물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대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반토막 이상으로 현재 마이너스 50% 정도 되는 가격대죠. 1월 달에 매수를 했다면.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고 또 기회비용을 만회를 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사실 2, 3년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정고점을 돌파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주식들도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형주들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물타기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익절을 하고 나가는 또는 익절까지 폭이 너무 크다면 사실은 손절 폭을 최대한 줄여서 나가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1월 달에 제가 뭐 디테일하게는 설명을 안 드리고 저도 오늘 크리스마스여서 간단하게만 콘텐츠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 삼성전자가 한 9만 원 정도 했었죠. 물론 한 9만 6천 원까지는 최고점 있었지만 1월 11일로 기록해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9만 원에 내가 삼성전자를 샀다. 100주를 샀어요. 큰 돈이죠. 900만 원. 근데 10월 달까지 계속 하락을 했죠.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고 그러다가 최저점 한 6만 8천 원을 10월 달에 찍었는데 6만 8천 원 최바닥을 잡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포심도 있을 거고 이러다가 진짜 5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5월달, 6월달에 삼성전자 손절해야 된다는 콘텐츠를 만들었었죠. 삼성전자든 카카오든 LG전자든 NC소프트든 다 그때는 계속 하락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을 다질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기회비용을 손실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 마이너스 20% 30%여도 손절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방송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 카카오가 한 15% 20% 정도 더 하락을 했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사실 제 방송 그렇게 말하면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량한 종목을 손절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우리가 시드머니가 적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많은 분들은 삼성전자 5년 10년 보고 가도 되죠. 그러면 무조건 수익 나죠. 50%든 100%든. 하지만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50% 수익 나면 뭐해요? 5년 걸려갖고 50% 수익 나봐야 500만 원인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는 우리가 특히나 젊은 나이에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부동산도 사고 싶고 여러 가지 시드머니를 늘리기 위한 과정인데 그 정도 수익률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수익률이 클 수 있는 종목들에 잘 투자하고 매매 기법 잘 연습을 해서 그래서 1년에 그래도 못해도 100% 200% 수익을 내는 것. 제가 말하는 건 물론 누적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젊은 시절에 어느 정도 시드를 늘려서 아파트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10월 달에 삼성전자가 7만 원까지 내려갔는데 그 바닥을 내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아무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서 100주를 물타기 했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보유 주식은 200주가 늘어났을 거고요. 평균 단가는 약 8만 원이 됐겠죠.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100주 그리고 9만 원, 7만 원으로 가격을 나눠 놨어요. 그러면은 내가 10월 달부터 200주를 8만 원에 들고 있겠죠. 물론 이렇게 100% 물타기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000주라면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8만 원에 200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다행히도 엔디비아의 실적 상승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월 달부터 급등을 하기를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약 30%, 40% 오른 종목들도 많죠. 대덕전자라든지 심택이라든지 아비코전자라든지 코리안서킷이라든지 제가 항상 9월 달부터 강조했었던 종목들은 물론 훨씬 더 큰 수익이 났지만 그래도 다행히 삼성전자도 뭐 하루는 많게는 1%, 적게는 한 2%, 뭐 1,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다행히 2달 동안 약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드디어 8만 원을 터치를 했죠. 8만 원을 터치했기 때문에 드디어 탈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1월에 삼성전자를 9만 원에 100주를 사신 분은 약 11개월의 기회비용을 손실을 하고 그때까지 뭐 이익을 하나도 못 냈죠. 물론 배당은 받았지만 그 배당을 없다고 쳤을 때 결국엔 12월 달에 탈출을 했다. 다만 이거는 물타기를 100%로 10월 달에 했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물타기를 8만 5천 원, 뭐 한 5월 달 정도 했으면 한 8만 5천 원에 물타기를 했겠고 7월 달 정도에 물타기를 했으면 거의 뭐 한 8만 3천 원, 2천 원 뭐 이때쯤에 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바닥 정도를 잡았을 때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수준이. 근데 물타기를 안 했다면 저는 2022년에도 사실 9만 원 돌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트렌드죠. 트렌드. 삼성전자의 20년치 차트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겠죠. 아무리 업황이 좋아진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1년에 3, 40%씩 오른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2022년에도 결국엔 더 이상 뭐 7만 원대로 하락을 하지는 않겠지만 8만 원의 박스피를 형성을 해서 한 8만 2천 원에서 약 한 8만 8천 원까지 박스피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내가 1월 달에 9만 원에 물렸다면 결국엔 탈출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손절을 한 마이너스 5%, 10%라도 하는 게 맞거든요. 합리적인 선택인데 사실은 손절을 지금까지 못했다는 얘기는 11개월, 10개월 동안 못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최소한 마이너스일 때는 계속 손절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엔 플러스 1%라도 익절이 돼야지 말 그대로 던지는 그런 경향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할 거였으면 벌써 했겠죠. 만약에 내가 10%, 20%도 손절을 쉽게 하는 성향이었다면 벌써 했겠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11개월을 끌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위 기업이고 뭐 굉장히 저PBR로 어느 정도 저평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다른 피어 그룹군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당연히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하지만 주가는 올라야지 올라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저평가라고 하고 국뽕으로 삼성전자 좋다고 한들 외국인이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하면 삼성전자에 그럼 못 올라가죠,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고점은 한 그래도 한 8만 원대 후반까지는 갈 거라고 저도 2022년에 예상은 하지만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물론 9만 원 넘으면 참 다행이죠. 9만 원 넘으면 너무 좋은 일인데 못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내가 또 1년 동안 기회비용을 손실해야 된다는 거. 남들 돈 다 벌고 있을 때 아무것도 나는 못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타기를 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 물타기를 했다든지 6월에 물타기를 했다든지 왜냐면 그때만 해도 벌써 5개월 내가 물린 상태였고 그리고 한 10% 이상 떨어진 가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5개월이나 조정을 받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물타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그때도 콘텐츠를 여러 번 올렸어요. 물타기에 대한 콘텐츠, 익절 손절에 대한 콘텐츠를 올렸는데 그때 분명 최소한 정배열로 추세 전환이 돼야 되고 바닥 지지가 확인이 된 이후에 물타기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말한 대로 5월, 7월, 8월 이렇게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 결국엔 10월이 바닥이었잖아요. 그때를 확인하지 않고 물타기를 했다면 손실은 2배로 커지게 되죠. 예를 들어볼게요. 7만 원에 100주는 700만 원이죠. 내가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근데 5%를 만약에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물린 상태인데 5% 하락을 했다면 주가가 35만 원 손실이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물타기를 했어요. 근데 물탄 후에 이게 사실 10월 초의 일이에요. 10월 초에 그럼 8만 원으로 아까 물타 보니까 제가 7만 원대 100주를 더 산 거잖아요. 원래는 9만 원대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물타 보니까 물탄 것도 사실 굉장한 용기죠. 탔는데 그럼 10월 초에 8만 원에 200주 총 1600만 원이나 삼성전자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6만 8천 원까지 더 떨어졌어요. 7만 원이 바닥이라고 전문가들도 모두가 얘기했는데 그걸 뚫고 나서 바닥보다 더 큰 바닥을 맞이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물론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회복은 다시 됐지만 6만 8천 원이 됐다는 얘기는 5% 하락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는
사실 35만 원만 내가 손해를 봐도 되는데 2배로 80만 원을 손실을 봐야 돼요. 내가 그냥 물을 탔기 때문에. 내가 바닥에서 물을 안 탔기 때문에. 바닥에서 물을 안 타고 적당히 낮은 가격에서 탔기 때문에 손실은 2배로 커진다. 그러니까 2배로 물 탔을 때 이게요. 그나마 이 정도는 나은 거지.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바닥이라고 했던 지점에서 지금 20%가 더 떨어졌습니다. 저도 물론 셀트리온 제약을 아직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머크사가 경공 치료제를 갑자기 그렇게 개발해가지고 폭락하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화이자가 또 경공 치료제를 이렇게 빨리 성공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에게는 주사용 치료제를 개발 중인 그곳에는 계속 악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화이자도 개발을 했고 머크사도 개발을 했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지금은 이제 사실은 셀트리온이 거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상승분 다 뱉어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바닥에 왔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물탈 준비를 1월, 2월에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를 예를 들지만 여러 종목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 사례가 다를 테니까 일단 삼성전자 사례를 보면은 간단하게만 오늘 체크를 해볼게요. 1992년부터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 동안의 차트예요. 보시면은 조금 그래도 좀 움직임이 보이는 게 한 98년부터 2010년도까지 한 10년 동안 약 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정도로 올랐어요. 2배 정도로 올라서 한 만 원에서 한 15,000원대에서 한 3만 원대까지 2배 정도가 올랐는데 2013년부터 그때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 날아갈 때죠.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약 3년 동안 2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년간 2배가 올랐는데 이때 2013년부터 16년 정도까지는 약 3년간 2배가 올랐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등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도 한 3년 동안 받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는 7개월간 1.6배가 올랐어요. 이 무거운 주식이 아무리 뭐 그 코로나로 인해서 PC 수요가 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채굴도 해야 되고 해서 뭐 PC 수요가 늘고 이런다가 한들 뭐 파운드리든 뭐든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트렌드를 정말 단순하게만 생각해 봐도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3년간 2배가 오른 13년부터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그렇게 올랐는데 조정은 한 3년 조정은 오른 만큼 또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2, 3년 동안 오른 만큼 또 2, 3년 동안 조정을 크게 받았다. 그거는 거의 대충 보시면 지금 한 5만 8천 원에서 한 4만 원, 4만 원, 3만 8천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약 3, 40% 정도 조정을 받았다. 2, 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게 참 탈출하기도 어렵고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보통 추세선이라고 하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게 보통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단순하게 가장 간단하게 그어봤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지금 2020한 7년 정도의 추세선 고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고점은 코로나 사실 이것도 좀 잘못 껐네요. 코로나 때는 사실 급등한 이유인데 어쨌든 코로나 전에 고점으로 해서 추세선을 그어봐도 지금 녹색으로 그어놨죠. 보시면은 약 적정 가격은 한 7만 원, 한 7만 2천 원 정도 그 정도가 사실은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고 유동성 자금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추세적으로 보면은 한 7만 원대가 적정한 가격이었는데 그게 96,800원까지 올라갔다는 게 문제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년 동안 이렇게 상승한 것 거기에 더불어서 1년 이상의 조정이 있었다. 조정 이후에 또 이렇게 박스피가 있었죠. 박스피가 또 1년 동안 있었고 2009년 말부터나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이렇게 팬데믹 겪고 나서 이렇게 지금의 주가를 이루고 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어쨌든 삼성전자의 사례를 들면 현재까지 추세 이상의 분명히 급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두 가지가 있죠.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당연히 가격 조정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추세를 무시하는 엄청난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적으로 기간 조정도 있어야 되는데 1번은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2번은 기간 조정. 예전에 트렌드를 보면은 2년 동안 올랐고 1년 반 정도를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보면은 지금 한 3개월 동안 올랐고 한 4개월 정도 오른 거죠. 4개월 정도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약 1년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 조정에 비하면은 사실 조정폭은 사실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역시나 팬데믹에 약간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반등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현재 20월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추세적인 흐름도 어쨌든 현재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삼성전자 잠깐 차트를 볼게요. 삼성전자 뭐 빼고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조금 저희 종목방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심텍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많이 올랐죠. 코로나 때만 이 차트를 본 건데 코로나 때도 차트를 보면 많이 올리긴 했어요. 지금 5,300원에서 44,000원이면 거의 한 8배 정도 올랐네요. 8배 올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심텍도 파운드리 뭐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수혜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저점에서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올랐죠. 올랐고 한 2개월 조정 받았고요.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랐고 또 한 3달간 조정을 받았고요. 이때는 조정폭이 꽤 컸어요. 그때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약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고 이번에 다시 급등을 하게 됐죠. 급등을 하게 됐는데 이 급등폭이 생각보다 좀 크기 때문에 또 다른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단지 심택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어떤 주식이든 어떤 차트를 봐도 계속 우상향한 차트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실적이 좋다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조정, 30% 40%의 조정, 그리고 3개월 4개월의 조정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근데 최근에 지금 삼성전기도 최근에 지금 상승을 했지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전기 한번 먼저 볼까요? 여기 얼마 동안 조정을 받았냐면 지금 전고점 돌파까지가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보시면은 7월 달부터 이렇게 엄청난 급락을 맞았고요. 7월부터 지금 8, 9, 10, 11, 12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고 이제서야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샀던 분들은 삼성전기 참 좋은 기업이죠. 뭐 그리고 또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전장이라든지 거의 모든 자율주행까지 모든 테마가 다 연결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조정 가격은 19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니까 한 30% 정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우량한 기업도 하락을 했다는 거죠. 삼성전기가 PBR, PER 보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에요. 매출도 엄청나게 큰 기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시장의 외면을 받으니까 시장에서 안 사는데 그럼 당연히 못 오르죠. 어떻게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마저도 1월 달에 샀었다면 22만 3천 원까지의 가격은 내년에 올지 내후년에 올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니면 또는 지금 추세 탄력을 굉장히 받았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급등을 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12월부터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은 12월 달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월봉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올랐나를 보기 위해선 물론 이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은 전 충분히 했다고 보고 있어요. 기간 조정은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죠. 근데 그 조정폭만큼 상승을 했어요. 한 달 사이에.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외국계 증권사례에서 뭐 정정하는 레포트를 내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뭐 외국계 피어 그룹들의 지금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긍정적이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이렇게 약 한 13% 정도 이번 달에만 12월이 아직 종가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마무리도 안 되고 한 4거래일 남았는데 벌써 12%나 상승했다는 게 상당히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갑자기 탄력을 받아서 8만 원, 9만 원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면 그 전에 트렌드를 보시면 알죠. 여기도 이렇게 올랐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요. 올랐지만 조정받고 이렇게 올랐지만 뭐 이때는 좀 특이하게 이때는 2019년인데 많이 올랐네요. 하지만 그 전의 트렌드를 또 보면은 오르고 또 이만큼 큰 조정을 받은 적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 예측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조정 없는 상승은 없다. 지금 한 달 동안 한 15%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1월 달에 1월 초까지 좀 오르다가 9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조정 폭은 또한 10% 내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5%든 10%든 조정은 조정이니까 그러면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또 하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6개월이든 12개월이든 그러면 또 내가 탈출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를 적절한 시점에 안 하면 내가 그 기회비용을 계속 손실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은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나가서 뭐 그만큼 또 큰 수익률을 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 써놓은 것처럼 대형주가 지금 두 달 사이에 약 30%, 한 20% 정도 올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LG노텍 이런 경우는 한 30% 이상 올랐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우리가 코로나 때 새롭게 주식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급등주들 특히나 저희 주식 토론방에 있는 분들은 3, 40% 급등하는 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이 워낙 제가 말했던 종목들 중에 많았으니까 2배 이상 상승한 종목도 워낙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20%, 30%씩 오르는 종목들이. 근데 정말 이거는 우리만 말 그대로 우리 주식 토론방만 그런 거지 다른 사람들은 정말 지금 1년 내내 힘들어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반토막 난 분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화하면 절대 안 된다. 그냥 뭐 최근에 로봇주 제가 2주 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로봇주가 2주 동안 30%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로보티지 이런 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거기도 9개월 조정받았어요. 9개월. 제가 2월 달에 로봇주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 한번 시세 주고 9개월 동안 조정받고 지금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그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탈출 못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절하게 수익 내면 무조건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무슨 2배 가지 않겠냐, 뭐 더 계속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다가 1년, 2년 물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으면은 또 다른 종목, 그러니까 아직 좀 못 오른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종목이 아니라 섹터겠죠. 아직 못 오른 다른 섹터를 또 탐구해 봐야지 절대 그 섹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럼 물타기를 언제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뭐 물타기에 대한 콘텐츠를 여러 번 올렸기 때문에 법학자 훈훈이 물타기라고도 검색을 해도 나오고요. 제가 지금 따로 봐놓은 건 없는데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이평선에서 이제 정배열 그리고 5일선 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게 신규 매수할 때 이걸 강조하잖아요. 정배열이면서 5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해도 수익이 날까 말까인데 무슨 역배열이고 차트가 무너진 걸 왜 사냐 도대체. 더 바닥을 뚫고 내려갈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딱 정배열이죠. 보시면은 5일선, 21선, 60일, 120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샀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 이건 월봉으로 봤을 때고요. 일봉으로 봐도 지금 정배열이거든요. 근데 일볼 정배열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약 한 이때쯤부터죠. 그러면은 한 12월 초쯤에는 물타기를 했어야 된다. 이때 왜냐면 정배열 추세 전환이 됐었기 때문에 이때쯤에. 그래서 지금은 이격이 사실 점점 벌어진 상태죠. 지금도 물론 정배열이긴 하지만 이 강한 이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다시 조정은, 왜냐면 이렇게 막 갭상승을 띄우고서 가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예전에 차트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물론 지금도 많이 늦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는 커졌다. 12월 초에 물을 탔다면 지금 벌써 탈출했겠지만 1월 달에 샀던 분들, 근데 지금 안 탔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12월 28일 배당 기준일 전에 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월요일 고점 찍고서 저희가 지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는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고 1월 달에는 1월 초에는 최소한 주가 상승은 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중순부터는 신년 약발이 떨어져서 다시 조정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종가로 로보티지를 샀는데 뭐 시혜가는 좋게 나왔더라고요. 한 시혜가 8% 정도 나왔는데 여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보시면은 이때 만약에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2018년도 19년도에 샀던 분들은 아직도 탈출을 못했고요. 올해 제가 많이 방송했었던 1월 2월에 고점에 물린 분들은 최근에서야 탈출을 했겠죠.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요. 제가 이때 방송을 많이 했었으니까 이때 샀던 분들이 늦게 샀다면, 방송은 당연히 이때부터 했어요. 1월 초부터 했었는데 만약에 늦게 사고 했으면은 지금 10개월 동안 가격이 반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신 분들만, 계속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만 탈출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중간에 물타기를 했었으면 제가 이때쯤엔 탈출했겠죠. 이때쯤 탈출했겠는데, 만약에 물타기를 그 당시에 안 했으면은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을 거고 아직도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탈출까지는 또다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모두 급등을 했죠. 그 특수뱅크 관련된 주도 좀 급등을 했고, 보시면은 뭐 이월드도 한 20%대 급등, 현대위아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뭐 유진 로봇 관련해서 이제 로봇 관련된 주들도 모두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나노신 소재 제가 이제 정배열로 추세 전환이 됐다고 말씀드렸었고, 동진세미캠도 제가 종가로 목요일 종가로 매수해서 말씀드렸고, 장중에 한 7%, 6%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많은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다 중소형주죠. 중소형주는 어느 정도는 물타기를 한다면 탈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변동성이,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성장주면서 중소형주고 우량주인 종목들은 테마가 붙으면, 하지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은 그런 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산피어셀 사례를 보여드리면, 저도 두산피어셀을 여전히 뭐 좋게는 보고 있고요. 수소 관련돼서 이제 그린뉴딜 때 샀기 때문에 저도 1월달에 샀는데 아직까지도 물려 있어요. 제가 언제 샀냐면 58,000원에 샀거든요. 58,000원. 58,000원이 어디냐면 여기죠. 제가 사기는 한 이때쯤에 샀어요. 그 상승했을 때 샀어요. 이때 하락할 때 산 게 아니라 상승할 때 사서 저는 중장기 보유 생각을 하고 산 거거든요. 근데 기분은 안 좋죠. 어쨌든 지금 보면은 11개월 물렸고 아직도 정고점 탈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한 51,000원까지 올라와서, 이게 이때가 57,000원까지 갔었거든요. 한 얼마 전이죠. 얼마 전. 한 이 정도 56,200원 11월 9일날 갔었는데 57,000원까지 갔었네, 고가. 그때 저는 뭐 당연히 중장기 보유하려고 생각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설사 이거를 단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물린 거 탈출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58,000원까지 안 하기 때문에. 57,000원 마이너스 3%까지 왔었어요. 근데도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이게 손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약간 공통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좀 일찍 물타기를 했었으면 당연히 그 전에 탈출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소로 좋다고 하는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하다 보니까 방송이 되게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거 참고하셔서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뭐 본인마다 좀 가치관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중장기 보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물타기를 안 해도 되겠죠. 뭐 삼성전자 5년 10년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뭐 평단 낮추는 정도의 의미지 뭐 바로 뭐 탈출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회비용이란 부분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 1월 주식 스터디, 경제 공부 습관 만들기, 경매 스터디, 수익형 블로그 6기 남겨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제가 좋은 종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